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그냥 묽은 것도 아니고 정말 짙게 또 붉게 물들면서 그야말로 이 피바다와 같은 장세를 좀 계속 또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이 시장이 또 들어오셨던 분들은 지금은 이제 손실을 보면서 그 불안감이 좀 점점 더 커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또 보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 움직임부터 좀 체크를 해보면 일단 어제 보시는 것처럼 그 낙폭이 무려 8% 이상 또 하락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이 8%의 하락이 있었던 적이 언제가 마지막인가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도 한 번도 없었고 심지어 작년에도 또 한 번도 이 8% 이상의 하락을 보인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이 언제인지를 보니까 2022년에 FTX 사태 때 그때 하루에 9% 이상 하락을 한 이후로 어제 이 하락폭이 최대 낙폭을 또 보였던 거예요. 그리고 직전에 최대 낙폭을 보였던 적이 이때거든요. 그러니까 현물 ETF가 이제 처음으로 거래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 좀 매도 물량이 좀 쏟아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때 그 낙폭이 한 7% 이상 발생이 됐었고, 또 작년에 언제가 가장 큰 낙폭을 보였냐면 작년 8월에 아마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텐데 작년 8월에 그 헝다 파산 이슈와 스페이스 X의 비트코인 매도설이 또 이야기가 돌면서 그 당시 좀 복합적인 이유로 그때도 마찬가지로 한 7%가 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로 그렇게 큰 낙폭을 보인 적이 없다가 드디어 어제 이제 8%가 넘는 이런 하락이 나왔던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의 최근에 이 낙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도 좀 체크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보시게 되면 약 이제 한 16.9, 그러니까 17% 가까이 현재까지 또 낙폭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다가 지금 오늘 일봉이 바뀌면서 살짝 반등이 나오면서 현재는 62.7K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과연 여기에서 더 떨어질까? 그리고 만약에 떨어진다라면 과연 얼마나 더 떨어질 수 있을까? 그것이 또 궁금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그것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이 기사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이것은 또 어제 저녁에 나왔던 기사예요.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주요 지지선이 지금 6만 1000달러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를 보시게 되면 80만 개의 주소가 해당 가격에서, 그러니까 61K에서 46만 6천 개의 비트코인 이상을 매수를 했는데, 그래서 이 비트코인 수요가 이 가격대에 지금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고 6만 1000달러가 주요 지지선이 될 것이다 라고 이런 분석이 나왔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제 오전 들면서 보시는 것처럼 본격적인 이 하락세가 시작이 됐었는데, 그러다가 또 간밤에 보시면 한 새벽 12시 이후로 해가지고 한 2시 반까지 또 65K 선까지 반등을 했다가 그 이후로 재차 하락을 하면서 이때 저점을 다시 한번 깨기도 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61.5K까지 터치를 한 것인데,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조금 전에 말한 요 61K를 일단은 한번 또 터치를 했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여기에서 살짝 반등을 해가지고 62.8K, 7K까지 올라온 것인데 그런데 아직은 이것이 뚜렷한 반등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불안하다라고는 볼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1차 지지 구간을 요 61K로 보면 될 것 같고, 만약에 이 61K마저도 무너지게 된다라면 그럼 그 다음 지지 구간은 어디로 볼 수 있을까? 그것을 또 파악을 해본다라면 이것으로 좀 보여드릴게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비트코인 달러 차트인데, 우리가 지금 지난 움직임을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비트코인이
조정장이 나왔을 때 최대 낙폭이 얼마였는지 아마 여러분도 또 기억을 하실 겁니다. 그래서 지난 이때 1월 때 이 현물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된 직후에 이런 조정이 나오면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략 보시면 이렇게 21% 정도 낙폭을 보이면서 조정을 겪었고, 그리고 또 몇 차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이 비트코인이 조정을 겪을 때마다 그 최대 낙폭이 평균적으로 20%였고 30%를 넘은 적은 단 한 번도 또 없었긴 했습니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비트코인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 비트코인의 그 조정 폭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는 것인데, 그렇다면 최근에 이런 조정폭을 좀 적용을 해서 그럼 20%의 낙폭을 이 보이는 그 가격대가 어딘가를 또 체크를 해본다라면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한 20%의 그 구간이 여길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 한 58K 부근이 된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최근 움직임을 본다면 아마 이 58K 부근이 좀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1차 지지 구간을 61K로 본다라면 2차 지지 구간을 58K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에도 이 정도쯤에서 조정이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또 예상을 합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 58K까지도 무너지게 된다라면, 그렇다면 그 다음 지지 구간은 어디로 볼 수 있을까?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아마 요 구간, 그러니까 2월 달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또 횡보해 이 움직임을 요 가격대에서 보이기도 했었는데, 그래서 요 가격대가 어디냐 보시는 것처럼 50K에서 52K니까, 그렇다면 이 가격대는 얼마의 낙폭을 보이고 갈 수 있는 가격대냐, 그것도 체크를 해본다라면 보시는 것처럼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30%니까 최근 흐름과 비교해서는 꽤 큰 낙폭으로 또 보일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. 그런데 이것이 아주 불가능한 그 영역도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, 제가 어제도 요것을 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최근의 흐름이 지금 2017년 그 3월달과 비슷하게 좀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도 이 비트코인 전고점을 한때 살짝 넘다가 채차 가격이 이렇게 좀 빠지면서 조정이 한동안 또 나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래서 이 조정 기간에 최대 낙폭이 얼마였냐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30%가 조금 넘는 이런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설령 이번 사이클에서도 마이너스 30% 이런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아주 불가능한 그런 수치는 아니다라고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2017년 이때와 또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, 거기에다가 지금 이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엄청난 또 매수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상황이 완전히 또 다르긴 해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도달하기보다는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20% 수준인 한 58K 수준으로 마감될 것 같은데, 그런데 진짜 설령 만약에 진짜 여기까지 온다라면 이 긴 아래 꼬리를 좀 달면서 금세 또 말아올리는 움직임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또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지지 구간으로 요 61K 부근을 일단 한번 찍었으니까 여기를 지지를 받는지 또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고, 만약에 여기가 무너지면 요 20% 낙폭인 58K 구간, 그리고 진짜 여기까지 무너지게 된다라면 3차 지지 구간으로 한 50K 구간까지도 좀 보면 되지 않을까,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이 과연 이번 조정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, 저는 그거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,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어제 또 이 텔레그램 방에다 회원님께는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어요.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, 여기 지금 이제
단기 보유자들, 그러니까 숏텀 홀더들의 SOPR을 보여주고 있는 온체인 지표인데, 그래서 제가 이 SOPR은 딱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요 1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요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 이상이면 수익을 보는 이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것이고, 1 미만은 손실을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그 의미인데,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정말 급등 아닌 급등을 하니까 이 단기 보유자들의 SOPR이 보시는 것처럼 진짜 크게 상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그런데 최근 가격이 또 빠지게 되니까 이것이 다시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지금 이때만 해도,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어제 밤에 올렸으니까 그 전날의 데이터까지를 보여주는 것인데,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상당히 그 수익분이 감소를 하면서 거의 한 본전 부근까지 또 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, 요것을 한번 또 보여드리면, 요것은 이제 UTXO 에이지 밴드, 그래서 제가 꽤 신뢰하는 온체인 지표 중에 하나인데, 그래서 요 하루에서 한 달까지를 저는 일반 대중 또 개미라고 명명을 했었어요. 그래서 최근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니까 이 일반 대중 개미들의 시장 참여가 마찬가지로 크게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, 그런데 요 며칠 새에 이렇게 가격이 또 꺾이기 시작을 하니까 마찬가지로 이 개미들의 시장 참여 역시 더 상승하지 못하고 또 꺾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데이터가 어제 밤에 올렸으니까 그 전날의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런데 더 큰 하락이 어제 나왔기 때문에 어제의 데이터가 반영이 된 것이 오늘 아침에 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. 그래서 어제 흐름이 반영된 이 지표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, 이것도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단기 보유자들의 SOPR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, 그런데 어제 데이터가 반영이 돼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 단기 보유자들이 요 1의 기준을 지금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수익이 아니라 손실로 또 전환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이전에 손실 구간에 있었던 적이 이때, 그러니까 올해 1월에 현물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면서 이런 조정을 겪었을 때, 이때도 마찬가지로 단기 투자자들이 손실로 전환이 됐었는데, 그런데 지금 뭐 거의 2달 만에 단기 투자자들이 손실로 또 전환이 됐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제 하락으로 이 개미털기가 제대로 먹혔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회원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,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 큰 상승과 또 그 상승장을 오래 지속을 하려면 계속 중간중간 개미들을 털어놔야 되는데, 그래서 팔 사람들은 팔게 만들고 더 이상 파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그때는 또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만 남았을 텐데, 그때야 비로소 다시 상승장으로 또 향하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이 중간중간의 하락과 조정은 필수적, 필연적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, 그러다가 거의 절정에 미친 듯한 포모로 인해서 대폭발을 하면서 이 대세 상승장은 그 대미를 또 장식하게 될 겁니다.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나오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이 시장이 너무 과열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, 그리고 그 과열을 시키는 이 과정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 기간은 이 개미들을 열심히 또 털어내고 있는 그 구간이지, 우리가 이 털려나가는 개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개미이긴 하지만 털려나가는 개미가 아니라 다가올 이 대상승장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스마트한 이 개미가 또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더 큰 상승장이 남았다라는 결정적인 그 근거 자료가 있는데, 제가 이미 회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그 부분도 제가 자료를 좀 업데이트해서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